안녕하세요, 나무입니다. 오늘은 제가 구입한 물건들 중에서 정말 잘 구입했다, 알차게 사용하고 있다 싶은 물건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서 이번 영상을 찍게 됐어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물건 중에는 구입한 지 좀 몇 달 된 것도 있고 비교적 최근에 구입한 물건들도 있어요. 가장 먼저 소개를 해드릴 물건은 아이패드 미니 6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아이패드 미니 6를 구입을 했어요. 사실 1차 사전 예약 때는 제가 아이패드 미니 5를 가지고 있어서 구입하지 않으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너무 예쁜 디자인과 또 C타입 충전 단자, 그리고 애플 펜슬 2세대 호환이라는 매력적인 부분들 때문에 구입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2차 사전 예약 때 구입을 하게 됐습니다. 11월 달에 11번가에서 사전 예약을 해서 약 58만 원에 구입을 했고요. 한 달 정도의 기다림 끝에 받게 된 뜨끈뜨끈한 신상입니다. 제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아이패드 미니 5의 활용도가 너무 높아서 미니 6도 아주 알차게 사용을 하고 있어요. 아이패드 미니 하면 가장 큰 장점이 휴대성이거든요. 근데 제가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 갈 때 항상 아이패드 미니를 챙겨서 가는데, 아이패드를 구입하기 전에는 두꺼운 성경책, 그리고 저는 예배 시간에 필기를 하는 편이어서 노트하고 연필까지 들고 다녔었거든요. 근데 아이패드 구입 후에는 이 미니 하나만 있으면 성경책, 찬송가, 필기까지 다 가능하기 때문에 추천을 안 할 수가 없는 제품이에요. 또 제가 카페에서 책 읽는 걸 좋아하는데 아이패드 미니가 딱 책 한 권 크기의 사이즈여서 또 간단하게 메모를 하면서 책을 읽을 수 있어서 정말 잘 활용을 하고 있어요. 아이패드 미니 6의 단점이라고 한다면 너무 작아서 특히 필기할 때는 활용도가 높지 않을 수 있어요. 이렇게 세로로 놓고 필기를 하면 보통 굿노트로 필기를 할 때에는 확대를 하고 필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크기가 작아서 확대를 하면 몇 글자 쓰고 화면을 옮기고 또 쓰고 이렇게 필기를 해야 하는 게 굉장히 번거로워요. 그나마 가로 모드로 필기를 하면 조금 덜 번거로울 수는 있는데 그래도 작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처럼 간단하게 메모나 아니면 다이어리를 쓸 용도로는 괜찮지만 공부나 필기 사용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적합하지 않은 제품인 것 같아요. 그 이외에 저는 딱히 불편한 점이나 단점은 없었던 것 같아요. 아이패드 미니 자체가 사실 휴대성이라는 목적성이 뚜렷한 제품이기 때문에 필기가 불편하다는 점이 사실 단점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기는 해요. 저는 휴대할 때, 그리고 영상 시청할 때, 그리고 간단한 메모나 이북을 읽을 때 아주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젤리 스크롤 현상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한 것 같아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솔직히 제가 둔감한 편이어서 젤리 스크롤 현상을 일부러 보려고 하지 않는 이상 체감은 잘 안 되더라고요. 딱히 젤리 스크롤이 불편하지 않아서 영상에도 언급이 안 됐었던 것 같습니다. 저처럼 둔감하신 분들은 괜찮겠지만 조금 민감하신 분들은 아무래도 아이패드 미니 6는 피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소개를 해드릴 제품은요, 이 마그네틱 아이패드 거치대예요. 저는 지니비몰에서 29,900원에 구입을 했고요. 저는 평소에 이 스마트 키보드 폴리오에 아이패드를 부착을 해서 영상 편집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영상 편집을 하게 되면 이렇게 아래로 내려다 보게 되니까 이 목하고 승모근 쪽이 굉장히 뻐근하고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니터 받침대를 하나 구매를 했었어요. 근데 얘가 이렇게 크기도 크고 무게도 되게 무거워요. 그렇다 보니까 이동하기도 불편하고 해서 아이패드 거치대를 다시 한번 막 알아보던 중에 아이패드 마그네틱 거치대라는 거를 알게 됐고, 여러 가지 제품들을 막 비교를 하다가 얘로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고무가 부착이 돼 있어요. 그래서 크게 험하게 사용하지 않는 이상은 아이패드에 기스날 그럴 일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생각보다 자력이 그렇게 강하진 않아요. 뒷모습은 이렇고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력이 많이 강하면 오히려 더 떼었다 부착했다 하는 게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가 딱 적당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제품이 되게 좋은 게 이렇게 가로 모드로 사용을 하다가
이렇게 360도 회전이 돼서 이렇게 세로 모드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인스타그램도 하고 있는데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는 가로 모드로 보면 화면이 되게 작아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세로 모드로 돌려서 사용하면 화면도 크고 좋더라고요. 그리고 일단 비주얼이 제가 아이패드를 여기에 부착하니까 한층 더 예뻐진 느낌이에요. 약간 아이맥 같은 느낌? 근데 여기에다가 키보드까지 하나 놓으면 진짜 컴퓨터 한 대 생긴 느낌도 들더라고요. 굉장히 잘 사용을 하고 있는데 단점도 사실 몇 가지가 있기는 해요. 이게 마감 처리는 굉장히 잘 돼 있거든요. 뭐 날카롭거나 그렇진 않아요. 그렇긴 한데 그래도 얘가 철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걸로 되어 있어서 그런지 이렇게 조심히 옮기지 않으면 바닥이 긁히기도 하더라고요. 제가 한번 주방에서 영상을 틀어놓고 설거지를 하려고 얘를 옮기다가 주방 상판을 긁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뒤로는 옮길 때 굉장히 좀 조심해서 옮기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단점이 이 거치대에는 아이패드 케이스를 끼워서는 사용을 할 수 없다 보니까 거치대에서 아이패드를 떼고 필기하거나 그림을 그릴 때에는 케이스를 씌워서 사용을 하는 편이거든요. 혹시나 뭐 긁히거나 그럴까봐. 그래서 그렇게 사용을 하다가 또 이 거치대에 거치를 할 때는 케이스를 빼고 부착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조금 있기는 해요. 그런 단점들이 있기는 한데 그래도 저는 굉장히 유용하게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요 근래에 구입한 제품들 중에서는 제가 가장 잘 구매한 제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제품입니다. 이번에 소개를 해드릴 제품은 브레빌 그라인더 혹은 브레빌 그라인더가 장착된 커피 머신을 사용하시고 계시는 분들께 정말 강력 추천드리는 제품인데요. 블로우업 호퍼입니다. 저는 프라미스 유에서 38,000원에 구입을 했고요. 이 제품은 정말 브레빌 870 사용하시는 분들께 꼭 추천드리고 싶은 제품이에요. 특히 싱글 도징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필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브레빌 그라인더 자체가 그라인더 내부에 잔량이 굉장히 많이 남는 편이에요. 원두를 18g 계량을 해서 도징을 해보면 17.7g? 8g? 뭐 이 정도 나오거든요. 더 적게 나올 때도 있고요. 그라인더 청소를 할 때 보면 엄청난 그 원두의 잔량을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블로우업 호퍼를 장착을 하고 도징을 한 후에 호퍼를 이렇게 눌러주면 그라인더 내부에 남아있는 원두들이 쏙 하고 빠져나와요. 그래서 원두를 18g 계량을 했으면 거의 18g 나온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라인더 내부에 묻은 아주 소량의 원두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의 분쇄된 원두가 빠져나오기 때문에 브레빌 870 혹은 브레빌 그라인더를 사용하시는 분들께는 정말 최고의 만족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제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강력 추천합니다. 이번에 소개를 해드릴 물건들은 컵들이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 커피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다양한 컵들을 모으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 중에서도 휴대성이 있는 텀블러나 리유저블 컵을 모으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구입한 텀블러 겸 컵들 중에서 실생활에서 활용도와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던 3가지 컵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컵은 제가 정말 요즘 자주 사용하고 있는 블루보틀의 킵컵이라는 제품이에요. 300ml의 용량이고요. 도린의 집이라는 네이버 스토어팜에서 32,000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제가 유리로 된 텀블러를 찾던 와중에 이 킵컵이라는 브랜드를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킵컵 브랜드 중에서 뭘 살까 고민을 하다가 발견한 컵이 바로 이 블루보틀 킵컵이에요. 이 킵컵은 유리로 되어 있고 그리고 뚜껑은 실리콘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코르크 재질로 되어 있는 둥근 링이 있어서 유리컵임에도 불구하고 뜨거운 커피나 차를 무리 없이 마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코르크 재질로 된 링은 이렇게 분리가 가능을 해서 설거지를 할 때는 얘를 분리를 해서 설거지를 해주면 돼요. 이 자체로도 굉장히 예뻐서 저는 평소에 아이스 음료를 마실 때는 이 링은 제거를 하고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 컵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한다면 디자인이 정말 예쁘다는 점인 것 같아요. 이 블루보틀 디자인 자체가 굉장히 심플하고 예쁘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여기에 커피를 담아 마시면 더 맛있는 느낌? 기분 탓이겠죠? 그리고 이 블루보틀 킵컵의 단점은 비싼 가격과
구하기가 어렵다는 점인데요. 아무래도 블루보틀 제품들 자체가 가격대가 조금 있는 편이기도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활용도와 만족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소개해드릴 두 번째 컵은 락앤락 메트로 본 보냉 머그컵이에요. 475ml의 용량이고요. 저는 쿠팡에서 15,000원에 구입했습니다. 이 컵을 구입한 가장 큰 이유는 여름에 아이스 커피를 만들어 놓으면 얼음이 너무 빨리 녹아버려서 커피가 굉장히 밍밍해지잖아요. 그래서 커피에 얼음이 녹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구입한 제품입니다. 이 제품을 구입하기 전에 후기를 보니까 아이스 커피를 넣으면 한 5시간 정도 지나도 녹지 않고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그런 댓글들이 꽤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커피를 만들어 놓으면 거의 1시간 안에는 다 마시는 편이어서 얼음이 녹는 시간을 측정해보지는 못했는데 그래도 한창 더운 여름에 이 컵에 아이스 커피를 넣어서 마시면 다 마실 때까지 거의 녹지 않는 얼음을 볼 수 있었어요. 1시간 동안은 얼음이 진짜 거의 안 녹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올 여름 정말 만족하면서 사용을 했었는데 지금 겨울이잖아요. 저는 겨울이 되면 유자차를 되게 자주 마시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따뜻한 유자차를 이 컵에 타서 먹으면 보온이 오래 유지가 돼서 요즘도 굉장히 유용하게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은 직장인 분들이나 저처럼 캠핑을 좋아하시는 분들께 정말 강력히 추천을 드리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소개를 해드릴 제품은 이 킨토 투고 보틀이에요. 저는 카카오톡 쇼핑하기에서 이 360ml짜리는 25,600원 그리고 480ml짜리는 28,710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이 제품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오드라이프라는 유튜버님께서 인생 텀블러라고 소개를 하시는 영상을 보고 구입을 하게 된 제품이에요. 보시다시피 뚜껑에 손잡이가 달려있어서 휴대할 때 굉장히 편해요. 이게 이렇게 잡고 휴대를 하는 거랑 이렇게 잡고 휴대를 하는 거랑은 정말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이렇게 잡고 휴대를 하는 게 훨씬 편하고 약간 손이 자유로운 느낌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360ml짜리를 더 자주 사용을 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커피를 굉장히 진하게 마시는 편이어서 저는 아메리카노나 아이스라떼 둘 다 이 360ml짜리 보틀에 마시는 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 480ml짜리의 보틀은 주로 카페에 가서 커피를 테이크아웃 할 때 사용을 하고 있어요. 카페에서 테이크아웃 하는 커피는 양이 좀 많은 편이어서 이렇게 큰 보틀이 더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보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는 아이를 키우고 있어서 아이 어린이집을 보낼 때 요즘은 빨대컵을 보내달라고 많이들 요청을 하세요. 근데 이 컵을 어린이집에 보내는 용도로 사용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내용물이 아예 안 새는 건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막 뒤집어서 흔들어 봤었는데 물이 아예 안 새는 건 아니고 아주 조금은 새요. 새는데 그 새는 양이 많지 않고 많이 새봐야 지금 보시는 이 정도 새고요. 그리고 이 뚜껑이 있어서 이 뚜껑을 잘 닫아 놓으면 가방에서 물이 새는 일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한번 이렇게 열어볼게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고요. 이 빨대는 이렇게 뽑혀요. 이렇게 뽑히고 여기에 이렇게 고무링이 하나 있어서 설거지 할 때는 이렇게 얘도 제거를 하고 얘도 제거가 돼요. 이렇게 완전 분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설거지 할 때도 뭔가 찝찝하지 않고 얘네를 다 빡빡 씻을 수가 있어서 그게 굉장히 편하고요. 근데 또 이게 약간은 설거지 할 거리들이 많아서 귀찮을 때도 있기는 해요. 가끔씩. 컵은 한 번만 씻으면 되는데 얘네는 일일이 하나 다 빼서 또 얘는 이렇게 속에 솔 넣어서 이렇게 설거지 해야 되고 그런 게 가끔 귀찮기도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분리가 다 안 되는 것보다는 하나하나 다 분리가 돼서 깨끗이 설거지를 할 수 있는 게 더 마음 편하고 좋죠. 굉장히 추천하는 제품입니다. 오늘 추천을 해드릴 마지막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엘라고 3in1 충전 스탠드라는 제품이에요. 이 제품은 아이폰, 에어팟, 애플워치 세 가지 제품을 한 번에 충전을 할 수 있는 제품인데요. 저는 쿠팡에서 13,780원에 구입을 했어요. 이 제품은
이 속에다가 충전 케이블을 끼우면 여기에 이렇게 충전할 수 있는 단자가 쏙 올라와요. 그리고 애플워치는 여기에. 제가 아무래도 지저분한 거를 굉장히 좀 싫어하는 타입이에요. 근데 이렇게 기기들이 많으니까 이 선들이 너무 널브러져 있는 거죠. 그게 너무 싫어서 이런 제품을 처음에는 사용을 했어요. 근데 이게 제 이 충전 케이블 뿐만 아니라 저희 남편이 사용하는 케이블 선들도 많고, 저는 이렇게 애플 제품을 주로 사용을 하는데 저희 남편은 삼성 제품들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 충전 선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지저분하고 싫어가지고 처음에는 이렇게 생긴 무선 충전기가 있거든요. 벨킨에서 나온 제품? 무선 충전기? 그거를 구입을 하려고 했는데 후기들을 보니까 되게 편하기는 한데 충전 시에 발열이 되게 심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사용하는 이 에어팟은 무선 충전이 되지 않는 모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케이블 선을 끼워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구입을 하게 됐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케이블 선들이 일단 정리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만족하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 제품 단점이 조금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아이폰을 이렇게 충전을 할 때 끼울 때는 되게 괜찮아요. 이렇게 끼워지는데 얘를 제거를 할 때 이 한 손으로 여기를 누르고 얘를 제거를 해줘야 이렇게 잘 빠지고요. 그냥 바쁠 때 이렇게 한 손으로 빼면은 이 케이블 선이 좀 뽑혀요. 그래서 여기를 다시 이렇게 한번 꾹 눌러줘야 돼요. 이 점이 조금 불편하다면 불편할 수 있는 점이었던 것 같고, 두 번째는 에어팟 충전을 할 때 저 이렇게 케이스를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실리콘 케이스를. 이 실리콘 케이스를 장착한 채로는 충전이 안 돼요. 이게 꼽히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매번 에어팟 충전을 할 때마다 케이스를 빼서 충전을 해야 돼요. 편하자고 구입을 했는데 이게 조금 불편하게 됐어요. 이렇게 빼서 하면은 잘 되는데 매번 충전할 때마다 케이스를 제거를 해야 돼서 그게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그냥 케이스를 쓰지 말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애플워치 같은 경우는 무선 충전이다 보니까 굉장히 편하죠. 그냥 이렇게 딱 올려놓으면 충전이 됩니다. 애플워치는 정말 편해요.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귀찮은 것보다 지저분한 게 더 싫은 스타일이어서 저는 굉장히 만족하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제가 구입한 물건들 중에서 정말 활용도가 높고 만족도가 높았던 제품들을 소개하는 영상을 찍어봤어요. 아주 조금이나마 혹시나 이 제품들을 구입할 의사가 있으신 분들께 먼지만큼이라도 조금 도움이 되는 그런 영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모두들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를 바랄게요. 안녕.